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8학번 박세현이고요. 연극영화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배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는 음악과 사진을 사랑하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청년 여성 이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는 서울대학교로 학점 교류를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진로는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심완호입니다. 지금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수를 해서 군대 제대 후에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지금 보안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8학번에 아직 재학 중인 박정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교 꼴찌였어가지고 저한테 어떤 도전 의식 같은 거였어요. 큰 의미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곳이라 생각했고요. 못 가면 좀 괜히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곳입니다. 제가 재수까지 했는데 학원에서도 이제 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이제 저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친구들을 보고 좀 우울감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좀 이 사람들의 등급이 좀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선망하는 그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대입을 엄청 중시하는 그런 학교에 다녀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다 대학교를 가면은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환상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도달한다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꿈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찰대학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당시에 저는 집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좀 입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을 주고 또 누울 곳을 주는 직업까지도 보장되는 경찰대학에 가야겠다. 경찰대학만이 나의 탈출구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탈출구로서 생각했던 외적인 조건들은 확실히 충족이 됐죠.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먹고 자고 공부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가치관을 충족하거나 실현하는 쪽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저와는 다르게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지 대학의 장점들을 좀 다르게 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경찰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군대를 면제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경찰대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상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서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경찰대학 안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동기들 간의 경쟁 구도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성적뿐만이 아니라 외모나 출신 고등학교나 다른 외적인 조건들로 줄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동기들한테는 오히려 고민을 털어놓기가 좀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혹은 졸업을 앞둔 선배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대학교 바깥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한테도 이제는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털어놓고 또 조언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전공 영역에서도 많은 지식을 배웠었고 그리고 전공 외에서도 다양한 교양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과잠 받고 막 이러면은 되게 좀 뽕이 차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충족은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심리적인 차원 이외에는 실제로 이렇게 명문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열심히 뭔가 성장하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을 온전히 충족되진 않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학번 때는 대학생활 즐기기 바빠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다시 전공 수업도 듣고 하면서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전공 쪽으로 나가기 힘들겠다 이런 고민도 들면서 진로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도 차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로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1학년 때부터 그래도 막연하게
펀드 매니저가 어떤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회계사 시험을 본 이후에 펀드 매니저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괜찮겠다 생각했어서 회계사 시험도 이제 생각하고 보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번 올해 초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떨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는 1학년 때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맞지 않는데 수업까지 이렇게 내가 학점도 잘 못 받고 잘 맞지 않는 건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 외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도 잘 나오기 시작했고 수업 중에서도 특히 제가 재밌어 하거나 교수님과 잘 맞는다고 느끼는 과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입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흔히 말하는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 6, 7, 8 등급부터 올려왔는데 올려서 어떻게든 그래도 대학을 가게 됐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기 그 전에 한 3, 4개월 동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나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틀에 박힌 일상처럼 살아간다고 느껴진 거예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도 거의 2, 3년을 계속 매일 똑같은 루틴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비슷한 생활을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더 자유롭고 싶었어요. 자유롭고 싶고 좀 나를 표현하고 또 남들 앞에서 뭔가 쇼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싶다가 이제 찾아본 게 배우였고 그래서 배우를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직업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것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맞서는 것조차 두려워서 좀 회피하려고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이걸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혹은 이걸 할 때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탐색하고 나를 스스로 알아가게 되면서 이 불안정한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계속해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을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들 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가진 장점이 뭔지, 나와 친구해주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답변들을 잘 기록해두고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마다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되뇌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각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이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영문과를 가게 된 것이 이유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활용하고 지금까지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서 쌓은 경영이나 경제 쪽 지식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공기업 쪽, 특별히 수출입은행 쪽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저 자신만의 방법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먹는 걸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궤적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영어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들었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는 정말 중요한 거기도 하니까 그리고 영문과인데 영어를 못하게 되면은 좀 많이 슬플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를 일단 쓰고 싶다는 그 기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도 했다 보니까 그런 경영 경제 쪽 지식을 좀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 특별히 경제 쪽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왔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경영 경제 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향적으로 경쟁보다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커서 그런 금융 공기업 쪽에 가게 된다면은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안정성, 영어 그리고 경영 경제 쪽 지식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로 선정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측면에서는 어떤 사회 공헌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이, 저는 단순히 인간이 살아갈 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눌 때 조금 더 세상이 뭔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수출입은행 쪽을 지금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불안이나 강박 척도가 높은 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생활하면서도 평소에 앞서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좀 부지런을 떠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자체가 워낙 규칙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긴장하면서 시간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평생 직장이 정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다른 대학의 친구들보다는 크게 보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안에서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면 제가 느끼는 불안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들을 잘 못 견디는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더 불편하게 느끼는 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와 많이 충돌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기지가 하나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회랑 충돌을 하게 되는 게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라는 질문은 되게 넓고도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주 넓게 대답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면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조금 의미를 부여해보기도 하고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저는 일을 하면서 좀 만족하는 것과 이제 좀 자아실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수동적인 일이고 좀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좀 일의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살짝 뭘 하고 있는지 좀 몰라서 좀 시간과 돈을 좀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위해 좀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꼽자라고 하면은 적성일 테지만 적성 못지않게 안정성이나 미래 측면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계속해서 고민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성상으로는 수학과 대학원이 맞았고 어느 정도 흥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과 대학원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 아니냐 이런 좀 주변의 시선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도 순수함을 교수직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더 이상 교수직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기서 안정성을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인가, 달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쏠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계속해서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전문직이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부분보다 일단 의대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애초에 공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뭐 자동차나 뭐 핸드폰, 뭐 반도체 약간 이런 거로 먹고 사는 나라지 의료로 발전을 막 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공대에 대한 조금 더 지원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그 의대로 쏠린 인원을 공대 쪽으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호도가 몰리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정적이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선호도 있는 직업에 모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철학과를 나왔던 친구가 철학과는 이제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과로 복수 전공이나 뭐 전과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바꾼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너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냥 바꿨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쏠려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뒤처지면 안 된다 혹은 돈을 벌어서 나의 평안함을 찾아야겠다라는 미래의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서 지금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는 제가 지금 최근에 목표하게 된 수출입 은행 관련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사람 자체가 좀 적은 그런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할 때는 합격 수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되게 찾기 용이했어가지고 했었는데 뽑는 사람도 적고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정보를 얻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직접 수출입은행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었었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회공헌 쪽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유상 원조하는 부분이 제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뛰면서 일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도 단순히 거기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서 뭐 봉사를 하신다든지 그 현지인들과 직접 같이 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자기가 원하면은 그런 추가적인 사회공헌의 기회도 잡을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서류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직업에 관한 정보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연봉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인터넷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제 지인, 이제 뭐 회사 선배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전문 자격 요건을 좀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기 학원을 다녔고요. 그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배우가 가져야 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고 연극영화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그 연극영화과 학우분들이나 뭐 교수님 분들의 말씀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죠. 책도 많이 참고를 했고 아니면 인터넷 칼럼 같은 것도 배우분들이 써놓으신 글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했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죠. 2명 정도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제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제 친구인데 교수님께는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되신 분이니까 연구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연구에서 어떤 주제를 마주하게 될지 혹은 어떤 주제가 좀 앞으로 전도 유망할지 같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에게는 같은 학생으로서 그 친구가 조금 더 저보다 잘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더 공부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 친구분의 이제 소개로 회사에 요번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전 주변 환경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정 환경 같은 게 더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부모님께서 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있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편해지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쌓는 거 이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연 지원 아직 조금 있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사실 주위에서 저희 가족이나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까지도 대학에서 만난 이들 외에는 저랑 진로에서 접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한 얘기들 혹은 매력으로 다가오거나 장점 외에 이건 정말 힘들어서 말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조금 더 생생하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얻는 기회들이 열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에게 그렇게 열려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노력 이외에도 멘탈적인 어떤 의지력의 차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꿈꾸면 약간 이루어진다 이런 말처럼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것보단 그 목표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로 이겨내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 약간 컨디션 관리한다는 말을 약간 이해를 그때까진 못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그냥 밤을 새도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너무 중요하니까 약간 말똥말똥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시험 중간에 뭐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본 기억은 없어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노력 이외에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변에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조금 더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 성과를 많이 거두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쑥스러운데 그 처음 연기할 때는 이제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스타가 또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막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게 결국에 사람 마음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공감되게끔 하는 건데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때 한번 충돌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충돌 때문에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너는 배우를 하고 싶니? 연예인을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쉽게 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장점으로는 돈이 이제 가장 잘 들어오고 돈을 꽤 잘 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좀 서비스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객들과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뭐 감정적인 그런 소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감과 사회적 안정을 좀 제가 지향을 하는 편인데 이제 현재 직업에서는 그런 연차가 쌓여야지만 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충돌한다고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겪지는 또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것도 조직사회이고 계급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그 치안의 대상으로서 국민들을 바라
계급 사회 안에서 상급자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들이 저의 정체성이랑 충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승진을 해야 하지만 내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승진을 위한 노력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저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접할 만한 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매일 보고 듣고 그것들을 일로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도 뭐 큰 사건이 있으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휴식이 그렇게 잘 보장이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휴식을 늘리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의 강도가 높고도 휴식 시간이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임금이 그렇게 높다고 느끼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직업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좋지만 개선해주세요 하고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인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만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경찰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끔찍한 사건 사고를 겪는 거에 비해서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휴식할 수 있는 여유는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큰 사고 현장이나 뭐 사람이 죽은 현장들을 계속해서 접하는 분들이 그 트라우마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한 11시간, 13시간 정도로 좀 되게 많은 편이고 워라밸이 좀 보장이 조금 어렵다는 점과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를 들면 금전적인 게 좀 크겠죠. 금전적인 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배우로서의 일 말고도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좀 많고 부가 주가 돼가지고 주객 전도가 돼서 아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길게 보고 내가 이 시점에는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미래에 어떤 것을 얻어야겠다라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오늘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 것보다 오늘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길게 내가 몇십 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진로보다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일들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좀 집중한 일이라는 점에서 뭐 동기부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일은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좀 버텨야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희망하는 진로는 제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으로서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단순 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좀 인간으로서 이제 존중받아야 하고, 저 스스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희생하고만 살지는 않지만 어떤 내 인생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충족된 후에야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느낀다는 점에서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쉴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직업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뭐 소득이나 뭐 다른 것들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또 노동의 질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어느 정도는 쉴 수 있는 직업인가,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어쨌든 기계가 아니고 기계조차도 셧다운 시키고 기름칠도 해주고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충분히 쉬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들 성공하는 것이 당연시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준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0 아님 1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저는 그런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좀 해도 괜찮고 남들이 하던 대로 안 따라도 괜찮고 조금 더 풀어주자, 혹은 개인의 선택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도적 차원에서는 설령 실패를 했더라도 추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좀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충분한 상담기관의 보호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티의 구축,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대한 시선의 두려움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사회가 이제 좀 가정보다는 결과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과로만 평가받았던 적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두려움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돈이나 시간 낭비가 될까봐 그런 점에서도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실패는 항상 두렵죠. 지금도 두려워요. 실패했을 때 마음도 너무 아프고요.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거죠.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뭔가 좌절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그렇게 좀 갉아먹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게 더 커질 텐데 나는 사람들한테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소외감이 가장 무서웠고요. 일단 회계사 시험을 올해 초까지 준비하다가 떨어졌어서 그 이후에 이제 회계사를 포기할 건지 말지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에 최근에 이제 수출은행 쪽을 준비하기로 결정하면서 포기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크게 막 좌절을 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결정한 방향이 저의 성향이라든지 제가 추구하는 가치랑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포기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제 적성이나 재능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이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고민하는 적, 또 한 번은 이 길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택지를 고려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경우 다 좀 슬프기도 하고 약간 굳게 믿고 왔던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좀 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재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한 것이니까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우울함보다는 약간의 분노 혹은 조금의 짜증, 이런 것이 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 많이 떨어졌죠. 큰 작품의 어떤 역할 최종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떨어지고,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을 해야 할 때 필요한 뭐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우울하고 이런 걱정 없이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좀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있고 하고 싶은 거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 아직도 좀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거를 실패라고 규정하는 거를 만약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정부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할 때 그 실패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뭐 탄탄대로를 쌓고 있어도 뭐 심리적으로는 계속 본인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서 그 사람을 그럼 실패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쉽지 않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활력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경쟁 중심 사회인 이 신자유주의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체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우리나라는 뭐 한민족이다 보니까 미국처럼 소수 인종에 대한 적극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은 사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종 외에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테고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에 잘 취업했다가도 이 일에서 내가 뭐 보람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일들, 베이킹이라든지 도배 일을 하신다든지 다른 진로들을 찾는 경험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응원해주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적으로 좀 냉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더 뛰어나야지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냉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는 특수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석사는 일반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간극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찰대학의 경우에는 정말 이 직업인으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준비해주는 곳이었어요. 학과 공부 외에도 어떤 뭐 체력 훈련이나 조직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게 되게 커리큘럼이 짜여진 곳이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 더 취업 시장에 필요한 스킬들에 집중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녔던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으로서 뭐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는데 서울대가 또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취업보다는 어떻게 더 공부하고 어떻게 이 학문을 발전시킬지를 더 집중해서 가르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대학원에 가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대학교 수업은 살짝 맛보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어떤 학과적인 커리큘럼 이외에도 이렇게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쌓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자꾸 뭐 동아리든 공모전이든 학교 입구나 어딘가에서 뭐 술을 마시면서 뭐 논다든지 아니면 뭐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대한 기회.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본인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극이 분명 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대학 학과 공부가 취업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엄청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종교철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인데 파스칼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은 동요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개인들이 바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쉼없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되게 발전하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바쁜 와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피상적인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시스템에만 속박되어서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적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많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선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을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대학부에서 학과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에 대한 성찰을 또 하는 시간도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찰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영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엉클 톰스 캐빈 이런 작품 보면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다루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지 숨고르고 생각해 볼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과 공부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한 편이었는데요. 학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지만 학교 밖에
학교에서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합 동아리로 꾸린 그런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되게 팍팍하고 긴장된 규율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됐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자유로운 흥미들을 경험하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냥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 코로나가 터졌었고 1학년, 2학년을 보내면서 상당히 제 사회적인 약간의 감퇴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아리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사교성의 개선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했고 또한 거기서 재미있는 추억 같은 것을 쌓기도 해서 학과 외적,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활동이 저희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요. 교양 과목의 경우에도 제 삶의 진로나 혹은 제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교양 과목이 더 큰 의미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전공 수업보다는 그 외 것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컸었는데요. 왜냐면 전공 수업을 막 열심히 원래 저학부 때는 특히 안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독교 동아리라든지 뭐 학과 활동, 뭐 학부여행도 많이 가기도 하고 학과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감도 채워지기도 했었고 그때 받은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사회공헌 같은 거 하고 싶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랑을 서로 흘리고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사람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서 다른 대학교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매 학년마다 한 1학점 정도씩 진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을 졸업필수 요건으로 만듦으로써 진로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진로 상담도 지금도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졸업필수 여건으로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도 없어서 다른 학교와 달리 고시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을 할 때 저학년 때는 그런 약간 포괄적으로 진로 상담을 가는 방향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고학번 정도 되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잘 구축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이나 어떤 관련된 것들이 기업이랑 연관이 되면은 대학의 본질 자체가 뭔가를 탐구하고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걸 찾아서 기반을 닦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 기업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화 되어버리면은 대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취업을 연계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위주의 시스템이 있는 학교들도 충분히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은 취업만 하려고 들어오는 것 아니고 학문을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 취업 학문을 동시에 추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학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직업 교육이나 구체적인 기술을 역마하는 것은 대학 외에서도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하다면은 중간지대에서 그러니까 학교와 회사가 만나서 산납형용을 하는 그런 방식까지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밖에 학교 커리큘럼 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것을 한번 깊게 연구하고 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양 과목에 있어서도 교양 과목을 배우고 비슷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토론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 거기서 좀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직업 교육이나 그런 것은 웬만하면 회사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뭐 학교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요.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나 뭐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좀 커리큘럼상에는 어느 정도 포함이 돼도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학교는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람 냄새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오래 봐도 괜찮은 그런
그런 흔히 말하면 선인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하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과 공부에도 충분히 지칠 텐데 어떤 공간을 예약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과 또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너무 짐이나 일로만 느껴지지 않고 이 과정에서 더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언젠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때를 돌아봤을 때 이때의 경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 하면서 좀 재밌었고요. 뭔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약간 제 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 보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했고 난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고 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었기도 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재밌었고요. 인터뷰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에 핑계로 좀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첫 촬영 이런 거 진짜 해본 거 처음인데 촬영 스태프분들이 워낙 좋으시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첫 촬영 경험을 이렇게 이곳에 이끌고 온 친구는 제가 밥을 한 5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